공중위생관리 법규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을 살펴볼게요.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에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한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공중이용시설은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공중위생영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보시면 숙박업, 세탁업, 목욕장업, 그 다음에 이용업, 미용업 등을 들 수 있고요. 공중위생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고를 하고 또 폐업을 하고 나서는 폐업을 하기 전에 폐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그 설비를 갖추고요.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또 공중위생 영업에 신고를 한 자는 공중위생 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해요. 그래서 다만 영업 정지 기간 중에는 또 폐업 신고를 할 수는 없고요. 다음으로 공중위생 영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들인데요. 영업시설 및 그 설비 개요서, 그 다음에 교육필증, 그 다음에 면허증이 있어야지 되고요. 공중위생 영업의 승계를 위해서는 공중위생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한 달 안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영업의 양도라든지 어떤 상속 등으로 영업 인수를 그 받은 양수인은 그 상속인은 미용사 면허증을 또 반드시 그 소지하여야만이 승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자로 보시면 미용업자로부터 그 미용을 양도받은 양수인, 또 미용업자가 사망하여서 그 상속받은 상속인, 그 다음에 합병하고 난 그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그 다음에 그 민사 어떤 집행에 의한 경매, 그 다음에 채무자, 회생 및 파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그 다음에 국세 그 징수법이라든지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에 의해서 재산이 매각될 때 또 지위를 그 승계할 수 있습니다. 지위 승계 시 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영업의 양도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요. 상속의 경우 또 그 밖의 서류 등이 또 보시는 바와 같이 필요합니다. 문제로 보시면 이 미용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지위를 승계받은 분들은 또 면허증이 있어야지 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 영업의 변경 신고. 어떤 부분이 좀 변화였을 때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영업소의 명칭이라든지 상호가 변경되었을 때 또는 소재지, 그 다음에 신고한 그 영업장의 면적의 어떤 3분의 1의 어떤 증감의 변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대표자의 성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을 때 또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입니다. 실내 공기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그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소의 화장실이라든지 기차,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또 건강을 해할 우려가 그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오염 기준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용업 설비 기준 및 미용업 준수 내용인데요. 약사법 규정에 의한 우리가 의약품이라든지 의료용 기구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점빼기라든지 그다음에 귓볼 뜯기, 뭐 수술, 뭐 박피 이렇게 뭐 의료행위하고 비슷한 유사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미용기구 중 소독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따로 보관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일회용 면도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객 한 사람에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 영업장의 그 조명 상태는 75 룩스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영업소 그 내부에는 또 우리가 미용업 신고증, 그 다음에 개설자 면허증의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죠.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네. 전문대학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어떤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미용학과를 졸업한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학점, 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에서 이제 이런 동등한 이상의 학력을 인정이 되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 학교에서 1년 이상 또는 또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방법이겠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라든지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예, 피부 미용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용의 어떤 업을 하고 싶으시면 미용사 면허를 또 따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용사 면허를 따로 발급받는 방법은 지금처럼 관련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서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죠. 금치산자,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공중의 어떤 위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 환자로서 이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그 자, 그 다음에 어떤 마약이라든지 약물 중독자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면허가 어떤 사유로 취소가 됐는데 1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을 때는 또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이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첫 번째, 고등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네, 맞죠? 두 번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 맞습니다.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 소지자. 요거 부분이 좀 아니겠죠. 네 번째, 전문대학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맞습니다. 여기에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용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죠. 면허증을 다른 사람한테 당연히 대여할 때, 국가기술 자격증에 따라 어떤 자격을 취소됐을 때, 또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할 때, 그 다음에 면허 취소라든지 정지 처분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로 정한다. 그래서 미용사 면허가 취소되는 그 사항들도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요. 면허증 같은 경우 재교부가 가능한데, 이제 그 경우에 해당되는 거는 면허증의 어떤 기재사항이 변경이 됐을 때, 이름을 바꾸거나 다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 또 면허증이 너무 낡아서 못 쓰게 될 경우에는 면허증이 또 재교부가 가능하고요. 또 면허증을 이제 잃어버리고 나서 재교부 받은 자가 또 그 면허증을 다시 찾게 되면 또 바로 반납을 또 지체 없이 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부분이 또 변경이 되었을 때는 면허증이 재교부 가능합니다. 미용사의 업무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미용사의 감독을 받은 미용 업무의 행위를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자격증이 무조건 있어야지 피부 미용실에서 국가 자격증이 없으면 피부 미용실에서 일을 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면허를 오픈할 때는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보조적으로 이제 감독하에서 그 하는 행위들은 충분히 종사해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용사의 업무 범위와 미용의 어떤 업무 보조 범위에 관한 그런 사항들은 모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중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하고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공중위생의 어떤 감시원들은 관계 공무원의 업무를 위하여 우리가 특별시라든지 광역시
뭐 군구에서 이제 그 위생 감시원을 두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임명이라든지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중위생 감시원의 자격 같은 경우는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이라든지 그 화공과 그 출신, 그 다음에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하고 아니면 이와 동등한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또 아니면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 3년 이상 공중위생 환경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이제 공중위생 감시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공중위생 감시원의 업무 범위는 이제 공중위생원들이 하는 업무적인 부분을 보시면요. 뭐 시설이라든지 설비를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중이 이용한 그 관리실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위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공중위생 감시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특별시, 광역시, 군구에서 둔다. 예, 맞죠? 두 번째,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맞습니다. 세 번째, 자격이라든지 임명, 업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공중위생감시원의 어떤 자격이란지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이라든지 임명 업무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공중위생감시원은 위생지도 및 개선 명령 이행, 그 다음 여부의 확인 등의 어떤 업무가 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보고하거나 이제 출입 검사하는 부분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중위생 영업자 및 공중이용 소유자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고를 하게 하는데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그 다음에 하여금 영업소라든지 사무소, 그 다음에 공중이용시설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 영업의 위생관리 어떤 의무라든지 공중이용 이용하는 위생관리 실태 이런 거를 검사하게 하거나 또는 공중위생 영업 장부라든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또 그런 업무를 행할 때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이제 또 지녀야 하고 관계인에게 이제 뭐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어떤 업무 범위라든지 뭐 자격상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지만 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요거 내용도 좀 차별화되게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또 시도지사,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 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을 보시면 공중위생에 대한 어떤 지식과 관심이 있고요. 어떤 단체장에서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또 시도지사가 정해서 한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법에서 규정하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위촉 대상이 아닌 것은 첫 번째, 공중위생 관련 협회장이 추천한 자, 맞죠? 추천한 자, 협회장이 추천한 자. 두 번째, 소비자 단체장이 추천한 자, 맞습니다. 세 번째,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로서, 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예, 요 부분은 우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아니라 공중위생감시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에는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우리가 그 4번이 요 내용이 틀리겠죠? 네.
그 다음에 위생지도 어떤 개선 기간이라든지 요거는 뭐 6개월이라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개선 명령, 그 다음에 명시사항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위생관리 기준이라든지 발생된 오염물의 종류, 그 다음에 허용 어떤 오염 기준을 뭐 초과한 이런 개선 기간 등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폐쇄 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영업소에 대한 어떤 간판이라든지 영업 표지물을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 영업소는 위법한 영업소다를 뭐 알리는 게시물 등도 부착할 수 있고요. 영업을 위하여 또 필수 불가결한 그런 기구들을 사용할 수 없게 이제 봉인을 해 놓기도 합니다.